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애니메이션 페이트 아포크리파의 내용을 압축하여 살펴보는 페이트 아포크리파 다이제스트. 오늘은 주말에 방영되었던 아포크리파 14화 9세의 기도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이 세계를 추하다고 생각했던 아비케브론. 그는 언젠가는 이 세계를 구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이 공중정원이 멀어져 가는 것을 모드레드가 확인을 하고요. 시시고는 모드레드에게 아스톨포를 구한 것을 신경 쓰고 있는지 묻습니다. 죽였어야 했지만 이 셀레니케에게 열받았을 뿐이었다고 말하는 모드레드. 시시고는 그걸 듣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성에서는 카울레스의 지시에 의해 이 피해 수습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죠. 성에서 수습을 돕고 있던 지크를 찾아온 잔다르크. 그녀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지크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크에게 어째서 흑의 세이버가 되었으며 이 라이드의 마스터가 되었냐고 묻는 잔다르크. 지크는 눈앞에서 누군가 상처 입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일이며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를 들은 잔다르크는 한숨을 쉬며 지크를 성배대전에 참가자로 간주하겠다고 말합니다. 고르드와 피오레는 케이론으로부터 일의 전말을 듣습니다. 피오레는 아비케브론의 목적을 묻고 케이론은 그의 목적이 그의 보고를 위한 노심의 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 애초에 노심의 대상이 고르드였다는 것 또한 케이론이 밝히죠. 노심이 될 조건은 상질의 마술 회로를 지녔으며 골렘 작성자와의 정신성, 상성면에서 뛰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 누구보다도 상성이 좋을 마술사는 바로 마스터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노심이 될 위기에 처한 로쉐. 이 순간까지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비케브론의 마스터라고 말하고 있는 로쉐. 하지만 아비케브론은 지금의 자신은 적의 서번트라고 말을 합니다. 배신한 것이냐는 물음에 애시당초 성배에 흥미가 없었다고 말하는 아비케브론. 로쉐가 아비케브론에게 주었던 감정은 기분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인간을 혐오하며 염세적이라며 로쉐를 잘라내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어째서 믿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자신은 골렘을 만들고 싶었지 골렘이 되고 싶지 않다며 울부짖으며 흡수당하는 로쉐. 아비케브론의 영창과 함께 골렘 케테르 마루트가 완성이 됩니다. 케테르 마루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발이 닿는 곳에는 식물들이 자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케테르 마루트와 함께 이동하며 모든 슬픔을 걷어내기 위해 전부 죽이려고 하는 아비케브론의 모습. 지크 곁에 아스톨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일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죠. 아스톨포는 잔다르크와 무슨 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내용을 듣고 나서 잔다르크 역시 지크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성으로 온 아비케브론과 케테르 마루트. 케테르 마루트는 성에 있는 호문클루스를 잡아 포식을 합니다. 아비케브론 앞을 막아서는 지크와 아스톨포. 아비케브론은 골렘 케테르 마루트로 세상을 구제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아스톨포는 그런 허수아비 인형으로 세상을 구제할 수 있을 리 있냐며 전혀 겁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케브론을 노리고 활을 쏘는 케이론. 아비케브론을 쓰러뜨려도 이 보고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케이론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신속하게 처리해두는 편이 좋다고 말하죠. 케이론의 화살을 맞는 아비케브론. 자신은 보고를 가동시킨 순간 남은 미련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만든 골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라지는 아비케브론. 케테르 마루트의 공격에 위기에 처한 피오레를 구하는 아스톨포. 히포그리프의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케테르 마루트의 공격에 몸을 날려 카울레스를 구하는 지크. 뒤이은 공격은 잔다르크가 나서 막아내며 물러서라고 이야기하죠. 케테르 마루트는 성배대전의 틀을 벗어난 자라며 자신의 적이라고 잔다르크가 말합니다. 케이론과 협공으로 케테르 마루트를 상대하는 잔다르크. 케이론이 눈을 노려 시야를 빼앗지만 순식간에 케테르 마루트는 회복을 합니다.
주변이 완전한 에덴이 되어버리면 케테루 마르투가 불사신이 된다며 서두르라고 이야기하죠. 잔다르크의 공격을 막아내는 케테루 마르투. 그녀는 골렘의 움직임이 좀 전보다 더 빨라졌다며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피오레는 아스톨포의 보고 중에 골렘을 쓰러뜨릴 물건이 없냐고 묻고 아스톨포는 없다고 아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케이론의 보고 해금에 승낙하는 피오레. 하지만 확실하게 해치울 수 있다는 확신이 선 다음에야 사용을 허락합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케이론. 케이론은 서번트가 한 기 더 필요하다며 잔다르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케이론의 요청에 잔다르크는 모드레드에게 참전을 요구하죠. 그러한 그녀의 요청에 모드레드가 나타납니다. 케이론은 지크에게 다시 한 번 더 지크프리트로서의 현계를 요청하죠. 모드레드에게는 보구로 머리를, 지크에게는 심장을, 발뒤꿈치가 대지로부터 떨어진 순간을 노리라고 케이론은 말합니다. 빗맞췄을 경우에 대책은 없다고 하는 케이론. 그럴 경우 케테루 마르투는 불사의 존재가 될 거라고 하죠. 모드레드는 이 와중에 잔다르크에게서 명주 1획을 받는 조건을 받아냅니다. 케테루 마르투를 상대하는 모드레드와 지크에게 골렘으로부터 캐스터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남은 시간을 걱정하며 조바심을 내는 지크. 하지만 지크프리트는 지크를 진정시키며 활로는 분명 열릴 거라고 말합니다. 아스톨포가 트랩 오브 아르갈리아로 골렘의 다리를 영체화시켜 넘어뜨리죠. 그 순간 모드레드와 지크의 복으로 케테루 마르투를 쓰러뜨립니다. 지크의 변신도 풀리고 잔다르크는 지크의 부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괜찮다고 하는 지크에게 남자아이의 괜찮다는 말은 그다지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잔다르크. 장소가 바뀌고 넓은 들판에서 다시 만난 시시고와 피오레. 시시고는 피오레에게 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 지금까지는 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 방영되었던 14화 9세의 기도편 살펴봤습니다. 내용적으로서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써진 느낌이 있는 이 골렘 케테루 마르투. 성장한다는 설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전투가 벌어지는 게 순식간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바람에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개되는가 싶었으나 케이론의 보구는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케이론의 보구는 과연 언제쯤 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지고요. 마지막에 시시고와 피오레의 대화 역시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15화가 방영이 되면 또 다시 요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홀릭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